대한민국 5천만 소비자의 힘, 불만 제로! 건강에 좋다는 흑마늘즙. 그 속에 흑마늘이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흑마늘의 까만 실체, 불만 제로가 파헤쳤습니다. 식당의 컵과 수저, 과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까요? 컵과 수저의 위생 실태를 고발합니다. 불만 제로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한 주 몇몇 업체에선 실랑이가 벌어졌다. 논란의 시발점은 바로 이 건강즙. 양파 위에 다른 거 있으면은 그때 뭐 고발하면 다 눈물도 어쩌지? 예? 눈물도 어째? 일체의 첨가물이 없이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된 이 하얀 가루의 정체. 일부러 신경 써서 좋은 거 샀는데 거기에 좀 과당도 아니고 사카린 들어가 있으면 너나 나 많이 드세요 그러고 싶죠. 믿을 수 있는 건강즙을 만든다던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고가에 판매되는 흑마늘 농축지대. 이것이 바로 그 흑마늘을 만드는 발효실? 마늘은 얼마 안 쓰고 10kg, 20kg, 마늘 20kg, 흑마늘 5kg. 마늘도 그게 조금 들어갔어요? 이제 물려갖고 부여가 이런 거 때려 넣어갖고 그러니까 설탕물이지. 설탕물에다 마늘을 좀 넣은 거지. 어떻게 하면 흑마늘즙에 들어가는 진짜 성분은 하는 사람도 모른다. 그건 난 모르겠어. 난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만드는 것은 어떤 약인가 혹인가. 그가 우리가 먹어왔던 건강즙의 실체가 오늘 밝혀진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정모 씨의 집. 냉장고엔 항상 이런 건강즙이 있다. 기능성이랑 색깔이 좀 틀리죠. 예약. 바쁜 직장 생활로 쌓인 피로함을 달래는데 이 즙만한 게 없단다. 보통 이제 한 차례 하면 포도즙 같은 거는 제가 혼자서 한 5박스 먹어요. 한 박스 50개짜리니까. 이렇게 먹고 쭉 맞아봐. 자주 감기에 걸리는 아이를 위해서도 꼭 챙긴다. 몸에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 인위적인 인공 첨가물 안 먹어도 되잖아요. 2년째 양파즙을 매일 드시고 계신 이분도 즙을 먹는 이유는 건강을 지켜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애들 아빠가 혈압도 혈당이 있고 당뇨 그리고 내가 혈압이 있었어요. 근데 양파가 이제 좋다고 그래서 양파즙을 계속 해 먹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불만녀도 격렬한 운동 뒤에는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호박즙을 즐겨 마신다. 아, 건강해지는 이 느낌.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 이 많은 재료들을 일일이 집에서 다 준비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 재료들을 직접 썰고 다려야 하느냐? 요즘은 집에서도 호박즙.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건강즙을 구입할 수 있다. 몸에 좋은 건강즙 시키신 분. 농장에서 갓 짜온 신선한 건강즙. 내친 김에 불만녀 클릭 한 번으로 이만큼 샀다. 우와, 진짜 많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건강즙을 구매한 사이트의 구매 후기에 유독 심하게 단맛이 난다는 의견들이 올라오는 곳이 있다. 과즙보다 더 달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사이트에선 아무것도 넣지도 빼지도 않는다라고 광고한다. 산후 여성에게 권하는 걸 보니 믿음도 생긴다. 인터넷에서 파는 호박즙을 만드는 한 공장.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 넣으면은 기본 자기 그게 맛이가 틀리고 아프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안 돼요. 일체 아무것도 넣지 않으니 안심하고 먹으라셨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구입한 11개의 포도즙 다 100% 포도즙이라는데 당도체 크기로 단맛의 정도를 검사해보니 당도 수치가 고르진 않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배즙 6가지 역시 마찬가지다. 단지 산지와 재배 환경의 차이라고 보기엔 편차가 좀 심한 호박즙. 양파즙 역시 제품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아, 왜 같은 종류의 즙인데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우리는 혹시 이런 건강즙에 인공 감미료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청강대학교 장재권 교수팀의 시험 분석을 의뢰했다. 총 27개의 건강즙을 대상으로 인공 감미료, 즉 사카린 나트륨 검출 시험을 진행했는데 기기는 동일한 한 포인트에서 반응했다. 결국 총 27개 중 4개의 건강즙에서 사카린이 검출됐다. 저희가 사카린 나트륨은 사카린이라고도 하고 부르는 이제 나트륨 화합물입니다. 설탕보다 약 수백 배 정도 달아서 소량으로도 이제 단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더니 사카린 나트륨을 넣은 이유를 묻고자 했다. 그런데 공장엔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 사카린이 나와가지고. 사카린은 절대 없는데요. 글쎄요, 여기 사카린이 나왔던데요. 이 호박즙에서. 사카린 같은 거는 쓰는 게 없습니다. 삼성당은 조금 넣죠, 삼성당. 삼성당? 예, 삼성당은 조금 들어갑니다. 이 제품 사카린 나트륨이 20% 함유된 인공 감미료다. 하지만 제품 어디에도 이런 첨가물을 썼다는 표기는 없었다. 한편 인터넷에서 무척 유명한 한 즙 제조 판매 업체. 도대체 왜 사카린이 검출된 것인지 물어보기로 했다. 사이트에선 무설탕, 무색소를 자신있게 내세우던 곳. 산후조리에 좋다고 자신있게 홍보하던 이 사이트에서 호박즙을 구입한 사람들 참 많았다. 공장에 들어가니 안방에 고이고이 모셔진 저건 사카린, 박스째 있다. 또 다른 감미료도 쓰신다. 효소 처리하는 거죠. 효소 처리 스테비아, 모두 단맛을 내는 감미료다. 호박즙에다가 얼마나 넣어요? 조금만 많이 넣으면 얼마나? 이제 절로 큰소 채소짜리 할 때는 절로 이제 한 스푼 넘게 넣어야 돼. 조금씩 적국자로 한 스푼 넣으신단다. 개인으로 전화했을 때 그때 외에는 안 집어넣어요. 인터넷 나가다시피 뭐 누구나 다 이용하는데 막 여기까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주문한 거에는 잘못 들어간 건가요? 예. 이제 맛있다고 이제 넣으라고 할 때는 전화도 인터넷 손님들도 전화 많이 와. 인터넷 사람들이 손님들도 이걸 알고 이걸 넣어달라고 그래? 이거 넣으라고 안 치.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것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도 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입맛 달콤한 거 그냥 입에서 담가면 그런 거 먹을 수 있는데 건강음료를 찾을 때는 내 몸 건강 생각해서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되지 그걸. 배신감을 느끼기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실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오랜 시간 달여 맛을 내는 수고를 하는데도 일부 업체들 때문에 억울한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사장이 여기다 꿀을 넣지 않았냐, 아니면 뭐 사카린을 넣지 않았냐, 그런 첨가물 넣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일단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조금 안 좋게 보이는 것 때문에 저도 좀 속상하기도 하고, 저희도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게 안 좋게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사카린 나트륨은 사용 한도만 잘 지키면 음료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을 넣고도 넣지 않았다고 광고를 한다든지 그 성분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표기사항 위반이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호박즙이나 양파즙은요, 일반 음료라기보다는 약 대신 먹는다, 건강식품이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제품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광고들 요즘 많이 해요. 그 흑마늘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째 꾸준히 먹어가면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네. 남자들에게 그렇게 좋다는 이 흑마늘즙 한번 잡숴봐요. 아유, 우리 권진아 씨가 또 간만에 저를 또 챙겨주시네요. 쭉 들이키시고. 이게 정말 효과가 좋네요. 먹는 순간 바로 힘이 불쑥 나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오상진 아나운서께서는 흑마늘을 요만큼 드셨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아니, 흑마늘. 이 팩 하나에 요거 달랑 요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즘 건강즙 중에서도 떠오르고 있는 이 흑마늘즙,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요 한 팩당 과연 흑마늘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흑마늘. 건강즙 산업의 새로운 강자. 지역별, 브랜드별, 요즘은 흑마늘이 뜬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솔깃해지는 이것. 흑마늘. 인삼을 왜 홍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를 마늘을 숙성시켜서 흑마늘 만든 거예요. 꾸준히 드시다 보면 체력 자체가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인삼이 홍삼되듯 마늘도 숙성하면 색이 변하고 SRL 시스템이라는 성분이 생겨 건강에 좋단다. 이제 흑마늘 쪽 속에는 이제 SRL 시스템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SRL 시스템은 그 항산화력이 높아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요새 건강 기능성 식품의 그 소재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마늘은 그냥 먹기에도 좋다. 마늘 안 같다. 냄새는 나는데 좀 새콤달콤한 것 같아요. 최근 이런 이유로 흑마늘 인기가 높아지며 흑마늘즙 제조업체도 부쩍 늘었다. 그런데 예리한 불만녀가 뭔가를 포착했다. 항상 문제는 뒷면에 있다. 액상바닥, 카라멜 색소, 구연산. 시중에 유통되는 절반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성분이 이런 것들이다. 도대체 왜? 먼저 카라멜. 식품 첨가물로 까만색을 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잔탄검. 액체를 걸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구연산과 과당은 새콤달콤한 맛을 낸다. 흑마늘즙에 도대체 이런 첨가물들이 왜 굳이 필요했을까? 우린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시판되는 흑마늘즙 제품 15개에 대해 실험을 의뢰하기로 했다. 각 제품에 진짜 흑마늘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 실험 결과 수치는 천차만별이었다. 함량이 높은 제품도 있었지만 흑마늘 성분이 거의 없는 제품도 3개나 됐다. 흑마늘 한쪽에 들어있는 SRL 시스템 함량을 환산하면 한 팩당 흑마늘 0.2쪽, 1.7쪽 아예 없는 제품도 있다.
똑같이 흑마늘즙이라 해서 믿고 구입했다. 그런데 왜 이런 함량의 차이가 나는 걸까? 진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는 흑마늘 추출의 고용분 1%밖에 안 되는 것이 25%밖에 전체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고형분 1%? 고형분? 고형분은 또 뭘까? 고형분은 그 추출액이는 또 만든 제품에서 그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를 보는 보통 기준으로 보통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분이 낮다고 하는 거는 그 원액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고, 고형분이 높은 거는 원액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하, 중요한 건 바로 고형분. 고형분 수치가 높아야 진한 흑마늘즙인 셈이다. 흑마늘 성분은 조금, 다른 재료는 듬뿍 들어간 이 제품을 만들려면 여기 이 한약재들을 달인 추출액과 흑마늘 농축액이 함께 들어간다. 이 제품 속에 들어있는 진짜 흑마늘 농축액은 요만큼. 딱 1.4g만큼 탈탈 털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한약재 추출물이 이만큼. 그 후에 첨가물이 약간 들어가면 흑마늘즙이 탄생한다. 이게 실제 그 제품인데요. 흑마늘은 바로 요만큼 들어간 겁니다. 이게 참 요거 요거 참 아쉽다, 요거는. 이렇게 흑마늘 성분이 미량 들어간 흑마늘 제품 팔릴 때는 어떨까? 매장에서는 25,000원씩 팔아요, 저희가. 이거요? 네, 한국은. 요거 같은 경우는 여성이나 남성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마늘의 효능의 한 108배 정도, 100배 정도 보시면 돼요. 어딜 가나 흑마늘에 대한 자랑 또 자랑이 늘어지신다. 네. 10개씩에서 30개. 진짜 이거 그러면 흑마늘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그러네. 네, 그쵸. 고형분이 1%면 나머지 99%는 다 그냥 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추출액이 진액이 아니에요. 추출액은 정제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정제수가. 현재 흑마늘즙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흑마늘이 많이 들어가도 흑마늘 진액, 1g만 들어가도 제품명엔 진액이라 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앞면엔 진액, 뒷면엔 조그맣게 액상차, 추출음료나 혼합음료로 표기한 제품들이 많다. 흑마늘 혼합 추출액, 거기에서 고형분 1% 이상이면 나머지 99%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정제수로 봐요. 정제수요? 물이요? 네. 예, 법 테두리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전혀 안 되는 거를 가져가가지고 허가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출 가공 식품이 아니고 그냥 차로 받았고. 흑마늘 진액이다. 이래서 사 먹었는데 그 안에 다른 것만 잔뜩 들어있고 정작 흑마늘은 한두 쪽뿐이다. 야, 그거 너무 지나친 상술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흑마늘 진액 이러면 안 되고 흑마늘 맛 음료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게요. 정말 보면은 실험한 15개 업체 제품들 중에서 흑마늘 함량이 20쪽, 30쪽 넘는 굉장히 진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과 흑마늘 함량이 거의 없는 굉장히 미미한 그런 제품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팔리고 있다는 게 정말 문제죠. 0.2쪽, 그 한쪽도 되지 않는 그 흑마늘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 네. 도대체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흑마늘 성분이 아주 미미하게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게 차든 음료든 흑마늘 하면 일단 한번 먹어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다. 이제 건강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좀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의욕이 없는 사람, 저희가 뭐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게 무지하게 팔렸던 한 제품. 열심히 드신 분들 흑마늘 요만큼 드셨다. 바로 이 제품을 연구하고 원료까지 공급한다는 곳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저기다. 제품에 적혀있는 판매원은 보이질 않고 웬 종친회관만 있다. 문도 잠겼다. 어찌된 일인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물어보았다. 아, 주소가 이 건물로 돼 있으면 그때 언제 그 사람이 여기에 건물 저걸 해놔놓고는 아무 데에 오지도 안 하고 뭐 하지도 안 하더라고. 언제요? 오래됐어요. 몇 년? 한 2, 3년 됐을걸. 그 사람 명제가. 차리긴 차렸어요. 뭐 그럼 차리지도 않았어. 기계는 뭐가 안 나왔어요. 책상은? 책상도 하나 없었지. 거기서 불과 20m 떨어진 가게. 또 물어보았다. 여기 혹시 흑마늘 영농조합 이거 방송은 없는데. 없어요? 아휴, 어찌된 걸까? 이번엔 제품에 적힌 제조원으로 가봐야겠다. 제품에 적힌 주소지, 공장은 있다. 아, 다행이다. 흑마늘 원료를 공급한다던 사무실은 없던데 여기선 작업이 한창이다. 제품이 계속 나온다. 건물의 한 창고. 어우, 이건 카라멜에 저당에 흑마늘은 안 보이고 온통 첨가물만 잔뜩이다. 도대체 뭔 일인가? 그때 드디어 마늘이 도착했다. 공급하는 곳은 닫혔던데 저건 어디서 온 마늘일까? 마늘 상태 참 찜찜하다. 그런데 창고 안에도 흑마늘은 안 보이고 왜 생마늘만 잔뜩일까? 생마늘이 그냥 들어간다. 아우, 마늘 이런 상태인데. 흑마늘이라서 효과가 훨씬 좋다더니 흑마늘보다 생마늘이 많이 들어간 제품? 마늘은 얼마 안 쓰고 숙주 20kg, 마늘 20kg, 흑마늘 한 5kg 그거하고. 근데 마늘은 성분이 비싸니까 얘도 안 나온다고. 마늘도 그렇게 조금 들어갔어요? 이제 물려갖고 구역은 이런 거 때려 넣었고 그러니까 설탕 물이지. 이제는 나서야 할 때 식약청 직원과 동행했다. 들어가니 생마늘이 층층이 쌓여있고 흑마늘이 어디 있냐 묻자 한참을 뒤지더니 자랑스럽게 보여주신다. 공장에 흑마늘 딱 2박스 있다. 의성? 의성 어디 거기 어디서 갖고 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흑마늘 조금하고 생마늘을 많이 넣으시던데. 생마늘은 쪄서 이제 뭐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생으로 그냥 들어가잖아. 흑마늘 여기서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우리 뭐 여기서 마르기가 있으니까. 그 생마늘들 직접 숙성하신단다. 여기서 고기 안 돌린 거 꽤 오래돼 보이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최근에 쓴 적 없구만. 계속 마늘을 숙성해왔다는 기계. 건조해서 화사니까 한참 전에 작업하고 마른 건데. 아닙니다. 그냥 계속 작업을 해야 돼. 홍감 뭐 옛날에 삼 쪘던 직업이고. 여기에 뭐 마늘 쪘던 흔적이 어디 있어요?
마늘 쪘던 언제 어딨냐? 한참 전에 이거는 찌는 게 아니고 찌른 거는 아니 찌든 말리든 여기에 흔적이 있어야지. 바로 그 흔적을 보여주겠다며 어디론가 가시는데 여기는 발효실. 어우, 이게 숙성 중인 마늘? 이게 최근에 찌든 다니잖아. 썩은 데가 크게 안 써서 팔이 봐. 저걸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상한 거 골라내요. 아니 저쪽에 그러니까 이게 좀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야. 뭐 어디 고려실에는 하면 또 여기서 마늘을 숙성하신다고요? 공장에선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셨다. 이렇게 그 전에 5월달에 숙성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5월달에 숙성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여기 씻어서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래서 그럼 5월달 이후에 숙성 안 하시면 5월달 이후에 계속 만드신 거는 에서 받으신 걸로 5월달에 숙성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생마늘은 또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저 생마늘 숙성을 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생마늘은 언제 받으신 거냐고 그러니까. 저 생마늘은 지금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2달 정도요? 이틀 전 들어온 저게 마늘 아니면 콩인가요? 아이고, 뭐라든 이렇게만 만들지 마세요. 최종 제품에서 S아릴시스테인 함량, 즉 흑마늘 함량이 높았던 제품을 생산하는 한 공장. 여기선 이 마늘을 숙성해서 흑마늘로 만드는데 3단계 총 45일이 걸린다. 숙성실도 이렇게 생겼다. 이게 이제 한 13일 진행된 겁니다. 숙성 중인 마늘의 상태는 이런 모습이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동종업계에선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부 업체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지면에 이제 광고들을 보게 되면은 소비자가 이제 전혀 판단할 수 없게끔 그런 정보를 전혀 안 주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줘야지만이 소비자가 신뢰하고 이제 제품을 살 수 있는데 제발 좀 그 제조 유통업체들에서는 좀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죠. 이 홍삼 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품에 홍삼 고유의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품질 이상의 홍삼을 써야 한다 이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물론 캐러멜 색소가 들어가선 안 되고요. 그런데 이 흑마늘 제품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흑마늘 제품을 좀 더 현명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 성분에 흑마늘 추출액이 90%다, 10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형분이 몇 %인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높을수록 진한 겁니다. 네, 그리고요. 제조원과 판매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기입이 돼 있는지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불만제로는 먹을거리에 무척 관심이 많다. 왜냐?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먹을거리 개선에 힘쓰며 소비자들 식권사수에 앞장서 왔다. 이제 음식들 안심하고 먹는가 싶었는데 진수성찬도 그림의 떡 됐다. 충격적인 정수기 실태 방송 후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었다. 그런데 물맛 좋아지면 뭐하랴. 이거 참 꼭 지킨 입도장을 어찌할꼬. 숟가락에 고춧가루나 마른 밥풀 붙어있을 때도 있고요. 컵에 뭐 입술 자국이라든지. 이건 어느 분이 먹다 남긴 밥풀인지 식당에서 한 번씩은 목격했을 만한 광경들. 여기서 고춧가루 빠지면 섭섭하지. 수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씻은 그 자국들요. 그러니까 퐁퐁 이런 자국들하고 허옇게 낀 물때 자국들. 설거지한테 너무나 싫은 거 아닙니까? 물컵 안에를 확인 안 하고 물을 마셨는데
입 안에 뭐가 느껴져서 뱉으니까 까만색 벌레였어요. 대중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누구나 쓰게 되는 수저와 컵. 많은 사람들이 직접 입을 대고 두루 사용하는 식기들인데 식당에선 더러워진 수저와 컵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설거지를 해서 손님들에게 내놓고 있다. 한 음식점, 수저를 세척한 후 물기 제거하는 중인데 닦아야 돼. 아, 이거 아까 그 빠신 거예요? 대충 빠네. 까만 얼룩에 빨간 고추장까지? 이게 행주인지 걸레인지. 너무 지저분하다 이러면서 뭐가 지저분하냐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따로 그릇하고 숟가락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백 개씩 씻다 보면 그게 솔직히 깨끗하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씻고 다 했어도 솔직히 먹기가 좀 꺼름직하죠. 과연 식당들의 컵 위생은 어떨까? 허걱! 우리가 물을 담아 먹는 컵 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컵을 보관하는 장소의 위생 상태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 대중식당의 컵과 수저, 과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불만제로 실험 카메라가 출동할 때가 왔다. 총 90곳의 음식점 컵과 숟가락 위생 상태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확인 들어갔다. 네, 이렇게 천까지 이렇게 놀라고. 너무 심한데. 이 병 안 걸리고 사용하는 게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 수저를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너와 나 그리고 낯선 그분과도 함께 입을 닿으며 사이좋게 사용하는 음식점 식기들, 그 위생에 적색 경보가 켜졌다. 식당에서 음식물을 청결히 조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컵이나 수저의 위생 더 철저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식당들도 있다, 이런 얘기인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불만제로가 이 식당들이 컵과 수저를 얼마나 잘 위생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모처럼 만에 가족 외식을 갔다가 기분만 잔뜩 상해 돌아왔다는 연숙 씨네. 식당 위생이 문제였다. 컵이 손자국이 먼저 나 있었고, 그 밀가루 손자국이 나 있었고, 그 안에 같은 경우는 찐 데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아예 물을 아예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넣어갖고요. 딱 보니까 여기 살짝 밀가루 같은 거 묻어 있었어요. 안쪽에? 숟가락 같은 게, 무슨 때 같은 것도 많이 묻었고요. 무슨 그 컵에 물을 따르면 무슨 때 같은 것도 무슨 까만 거 같은 것도 막 물에 둥둥 떠다니고 막. 윤자 씨네도 한 푸드코트에 갔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돌아왔단다. 밥풀이나 이런 게 이렇게 묻어있던 거를 닦아내는 걸 봤거든요. 이게 무슨 식기세척기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았고요. 물기를 닦아낸다고 해도 행주가 너무 더러웠어요. 한 개는 거의 뭐 걸레 수준의 그런 행주.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니까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그걸 들고서 그냥 식기 건조기에다가 그냥 넣더라고요. 사용한 수저들을 이물질만 닦아낸 채 수저통에 넣었다는 것. 세 아이의 엄마인지라 위생에 특히 신경 쓰는 연숙 씨, 기가 막혔다. 아무리 뭐 그 식기 살균기가 훌륭하다고 해도 물로 씻고 어느 생제를 쓰고 그래서 헹궈서 거기다 넣는 게 기본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음식물만 대충 건져내고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너무 납득이 안 갔죠. 외식을 할 경우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식당의 수저와 컵. 겉보기에는 반들반들 깨끗해 보일지라도 속사정은 다를 수 있다? 그 실체가 궁금했다. 불만제로 먼저 식당의 컵, 숟가락 오염도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ATP는 세균 및 곰팡이 등의 미생물이 특수 용액과 반응하는 정도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법. 보통 30 미만을 깨끗한 상태로 본다. 먼저 비교를 위해 전화기의 오염도부터 측정해봤다. 여러 사람 손이 닿는 전화기 버튼의 오염도는 58. 그렇다면 변기는 어떨까? 제로맨, 아우 별걸 다 한다. 224. 좀 닦아야겠다. 세면대는 678. 많이 더럽네.
과연 소비자가 사용하는 식당의 컵은 얼마나 오염됐을까? 283! 이번엔 숟가락, 입에 닿는 면만 꼼꼼히 닦아 측정해보니 어머나 2589! 전화기 변기 수치보다 많이 높았다. 거연 물때가 군데군데 낀 컵 안을 키트로 닦아보니 욕골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도 고춧가루가 빠질 소냐? 비위생 상태들도 가지각색. 어떤 식당에선 컵의 오염도가 무려 7259! 오염도 최고 기록되겠다. 서울시내 음식점, 푸드코트, 학교식당,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총 40곳에서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30 아래로 위생 상태가 양호한 곳이 있는가 하면 1000단위대가 자그마치 5군데나 나왔다. 도대체 식당에선 식기들을 어떻게 세척 관리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주방 안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음식물 찌꺼기가 떨어지도록 세제 물통에서 벅벅벅 닦아낸 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하는 경우가 대부분. 대중 음식점에선 살균기나 소독제, 열을 이용해 식기를 소독하게 되어 있다. 매일 사나요? 그럼 매일 아, 썼던 거 무조건 하고. 또 다른 식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원래 매일 하나요? 아니, 매일 안 해요. 며칠에 한 번 하는데요? 이제 가서 물 좀 들이키고 들었다가 하면은 네. 하면 되고. 매일 하지 않거든요. 한 음식점, 설거지 후 수조에 물기를 닦아내고 있는 중인데 아, 이거 아까 그 빠신 거예요? 대충 빠는 냄새 안 나는 숟가락에서 그러면? 안 나요? 나 처음 나와서 한다니까. 그죠?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 수건들의 자태. 정녕 이것들로 수저를 닦는단 말씀이십니까? 식당들이 다 이렇잖아요. 우리 먹을 때만 뜨거운 물로 저 정수기로 소독해서 먹어요. 밥 먹을 때? 그래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시기래 이런 거를. 그 같이 일하는 분한테 먼저 물어봤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설거지를 하냐. 다 이렇게 한다. 그냥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불만제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감춰져 있건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찾아내고야 만다. 이쯤 되면 불만제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에겐 깨끗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 불만제로 이번엔 세균과 계면 활성제 검출 실험에 들어갔다. 음식점에 비치된 컵과 숟가락을 정제수에 묻힌 후 멸균 봉투에 담아 동일한 조건으로 시료 채수를 했다. 채수 과정 중 또 만났다. 상태 썩 안 좋은 숟가락과 컵들. 물이 담기는 컵의 안쪽 면과 입이 닿는 수저 앞부분만이 정제수에 닿도록 했다. 총 50군데 음식점의 시료 채수를 위해 불만제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또 뛰었다. 일주일 후 의뢰한 숟가락과 컵의 세균 실험 결과가 나왔다. 대장균은 여러 조사 곳에서 하나도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이에 반해 일반 세균은 한 7군데에서 10만 이상 정도의 세균이 검출되었고 특별히 4군데에서는 수백만 정도의 세균이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총 50곳 중 40곳에서 일반 세균이 검출, 무려 200만 마리가 넘게 나온 곳도 있었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는 그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손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오염된 손을 통해서 물건을 오염시키고 오염시킨 물건이 음식을 섭취하는 분한테 병원균을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적은 수, 100마리 정도로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로로도 전염이 가능하겠다. 세제 잔류 실험 결과 실험 대상 50곳 모두에서 미량이지만 계면 활성제가 검출됐다. 수질 기준을 참고해 본다면 5곳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 기름때를 제거하는 세제 속 계면 활성제. 대부분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세제엔 가정용보다 화학 성분이 더 많이 첨가돼 있다. 우리가 아주 적은 양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인체에 계속 들어와서 쌓이게 되잖아요. 원래가 잘 달라붙고
닦으려면 좀 오래 닦아야 되고 좀 없애려면 물에다가 좀 오랜 시간 좀 담가뒀다가 그리고 나서 헹구는 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척 시 얼마나 헹궈야 세제가 제대로 씻겨질까? 5개의 컵을 세제 품물에 담근 후 헹구지 않은 것부터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헹구는 횟수를 각각 달리하여 세제 잔류 검출 실험을 해봤다. 실험 결과 한 번이라도 더 헹굴수록 계면 활성제 잔류 수치는 확실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음식점에선 과연 어떻게 헹구고 있을까? 대량으로 설거지를 하는 식당에선 헹굼 작업이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수도가 잘잘잘 흘리면서 이렇게 닦아야 깨끗해지는 건데 막아놓은 상태에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건지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씻겨지냐고요. 거기에 뽕뽕만 넣어가지고 한번 그냥 헹구고 그 다음 물 하나 더 큰 통에 담아놓고 거기 한번 넣었다 빼면은 끝이에요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컵과 수저, 식당 주방에서 어떻게 세척되어 나왔을지 궁금하다 궁금해. 대중식당의 경우에는 매번 많은 양의 컵과 수저를 닦아내야 되니까 뭐 꼼꼼하게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 식기세척기에서 나온 다음에 잘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헹굼 작업 그리고 건조 작업까지만 철저하게 진행이 된다면 혹시라도 사용하는 분들이 컵과 이 수저에 세제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은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런데 저희 실험 결과가 음식점 50곳 중에서 40곳이 일반 세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은 수백만 마리의 일반 세균이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거죠? 네, 저도 굉장히 의아했었는데요.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서 컵을 꺼내면 그래도 이 컵은 조금 위생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자외선 살균 소독기 안에 있던 컵이라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와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웬만한 음식점에는 다 있다. 안에 들어가면 자외선으로 살균 팍팍 소독 쫙 해서 나온단다.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균기라는 그런 이름 안에 있는 게 확실히 좀 그나마 낫죠. 무슨 소독기에 있는 거 한 번 더 헹궜었어요. 그러니까 소독기 있는 것도 뭔가 끈적끈적할 때도 있고 막 이래서. 또 자외선이라는 게 소독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데 있으면 좀 더 위생에 신경 쓰는 업체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외선 살균 소독기는 살균력이 강한 자외선의 짧은 파장을 이용하여 식기의 세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한 푸드코트 씻은 컵을 소독기 안에 정리 중이다. 다음 사람 물에 밥 말아 먹으라는 건지 어느 휴게소의 자외선 살균 소독기는 입이 떡 벌어져 있다. 어머나나 고장났나 보다. 어떤 곳에선 컵이 뉘어있는가 하면 엎어져 있는 곳도 있고 층층이 겹쳐진 곳 등 그야말로 가지각색. 자외선 살균 소독기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살균이 되는 걸까? 반드시 자외선 불빛이 보이는 방향을 향해 비치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컵을 이렇게 겹치거나 포개해 놓으시면 안 되고 세척한 컵은 반드시 마른 상태의 컵을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넣어둬야 합니다. 특히 물이 묻은 채 넣어두면 그 살균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세균 증식의 위험도 있다고 한다. 그럼 여기서 건조 정도에 따라 자외선 살균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실험을 해보자. 2개의 시료를 하나는 40분, 하나는 60분 동안 건조시킨 후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동시에 넣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각각 세균 수를 측정해보니 그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건조를 40분보다는 60분 한 것이 똑같은 UV를 조사했을 때 살균력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볼 때 UV 살균 전에 건조를 충분히 하는 것이 살균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음식점에선 컵을 건조시킨 후에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넣고 있을까? 물기가 촉촉한 상태. 다 안 마르고 그냥 젖은 채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리니까. 이 안에서 말리는 거예요? 소독하면 말리는 거예요? 그냥 물컵만 채우면 돼요. 물 한 방울이 고여 있는가 하면 야, 이건 아주 한강물이네. 수영할 거야. 또 다른 곳에선 컵을 엎어놓는 게 아니라 위로 물기 빠지라고요? 원래 넣을 때는 똑바로 놓는 게 맞죠? 아니, 그렇게 놔야지. 저렇게 놔야 돼요? 물기 빠지니까. 막 씻은 컵을 정리 중이신가 본데. 지금 물기 털어야 군데군데 물에 젖은 이곳이 자외선 살균 소독기인지 컵 보관함인지 그야말로 살균 소독 하나마나인 셈이다. 자외선 살균기라 당연히 소독이 된 줄 믿었던 컵과 수저. 이제는 이름값 좀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실험 결과 많은 일반 세균 검출과 함께 세제 잔류 수치가 높았던 한 음식점. 식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저희가 그 헹굼 좀 부족했으니까 좀 더 자주 헹구고 또 좀 쉽게 하려고 너무 콩콩을 많이 뿌려요. 학생들이 약간 적당량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물을 다 빼내라고요. 이렇게 물기는 어떻게 제거를 하시는 편이세요? 이렇게 세워서 문에 이렇게 같은 한 번씩 제가 털어내는 거죠. 네. 혹시 별도로 뭐 그 자외선 살균 소독기나 이런 건 안 쓰시고요? 근데 써야죠. 한편 한 동네 음식점들이 식기위생 개선에 함께 나선 것도 있다. 컵 자외선 소독기 사용은 물론 테이블마다 수저 살균 보관함을 갖추고 있단다. 사용한 수저는 매번 끓는 물에 삶은 후 뽀송뽀송 마른 상태에서 수저 살균 보관함에 넣어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님들이 깨끗한 거 드시고 가서 아무 탈이 없으셔야지. 특별하게 신경 쓰는 건 아니고 보통 해왔던 거예요, 그게. 네. 집에서 저희 남편과 아이들이 먹잖아요. 늘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그냥 이어서 하는 것 뿐이죠. 저희가 취재하다 보니까 컵과 수저를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는 음식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가정에서 쓰는 것과는 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이게 직접 우리 입에 닿는 부분입니다. 더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불만제로는 여기까지입니다. 5천만 소비자의 불만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불만제로는 계속됩니다. 불만 제로!